네, 저희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네. 이 스냅인데요. 네네. 네, 이런 속목의 스냅 아니고 스냅. 네, 네. 스냅과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이 스냅 앱을 처음 사용해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했던 거가 이제 휘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맞아요. 번에서 뭐 60초 있다 사라지거나 어떤 건 15초 자기가 선택하는 거로 알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죠. 왜냐면 네. 사진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뭐 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사진이라든지 네. 근데 60초밖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스냅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냅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조금 나중에 주가만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아실 텐데 스냅의 역사는 화려한 등장 그리고 몰락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는 어떤 회복의 스토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도 한번 뭐 6개월에 한 번씩 소개해드리지만 Z세대, 소위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위 SNS가 항상 이제 스냅이 뽑힐 정도로 대단한 히트를 구가하고 있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틱톡과 함께 일단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있지만 스냅에 대한 인기가 지금 1위를 달고 있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 출신인 에반 스피겔과 바비 머피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소셜 미디어앱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스냅챗으로 일단 시작한 거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에 짧게는 1초 아니면 10초, 뭐 60초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초기에요. 바로 초기에 페이스북의 저커버는 아시겠지만 보스턴 출신이 남는 거잖아요. 하버드 네. 출신이고 바로 이쪽에서는 캘리포니아 출신이 만들었다고 그때 이제 경쟁 구도도 됐던 거라고 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하튼 스냅챗을 30억 달러 인수하기로 제안했었거든요. 초기에 바로. 그때 이런 제안에 거절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일화가 있었는데요. 2017년 3월에요. 공모가 17달러에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에반 스키벨 바로 CEO가 상장 당시에 최연소 억만장자 리스트에 올라갔던 거로 유명하겠고요. 특히 이제 또 한 번 이제 세상에 관심을 했던 것은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그 모델인데요. 세계적 슈퍼모델은 미란다 커와 결혼해서 진짜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란다 커의 재혼이 한참 이슈가 됐었죠. 네. 네. 성장 가도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네. 짧게 보는 그런 사진 메시지를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 회사인 그 경쟁하는 SNS가 이제 속속 등장할 것도 이슈가 됐고요.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약간 좀 성인용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록이 안 나니까. 그것들을 이제 보내면서 사회적인 SNS의 그 어떤 그 나쁜 일이다, 나쁜 것, 이미지가 됐던 것도 크게 어떤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수익성 확보에 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 그것들이 어디로 나타났냐면 처음에 10대들이 잠깐 하다가 조금 20대, 30대 되면 안 하는, 20대로 넘어가면 안 하는 그림이었는데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자료는 한 블로그, 꿈꾸는 섬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상장할 때 상당히 히트를 쳤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는 소위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오히려 좀 감소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익은 나지 않고요. 사용자는 줄어들고 그러면 현금은 줄어드는 거죠. 현금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소위 펀딩 받았고 IPO 때 그냥 대량 펀딩한 건데 그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그럼 주가를 잠깐 보여주면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달러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예전에 보면 상장한 후에 주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주가가 떨어졌던 것이 바로 2018년 말에 5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스냅이 말씀해 주셨듯이 초반에는 그렇게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CEO분이 금수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미란다카가 돈이 많아갖고 뭐 네.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상장 전후에 펀딩을 계속 받은 거죠. 사실 이게 미국 자본주의의 또 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참고적으로 말씀, 우리나라는 이익이 안 나면 우리나라 상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요즘은 이제 뭐 테슬라 뭐 벽직해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카페24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런 규정에 이제 적용받은 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도 상장을 하잖아요. 미국은 이익이 안 나도 상장이 오히려 쉽게 합니다. 펀딩만 받을 수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상장한 기업의 40%가 7년 이내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진짜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의 특징인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펀딩이 되면 상장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보시면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현금 흐름의 표, 현금 흐름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현금을 걸어들이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펀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돈을 들고 나고 아니면 영업으로 돈을 버는 건데 영업이나 투자 활동을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고 제일 컸던 거가 오히려 유일하게 펀딩이거든요. 근데 이게 펀딩한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18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의 적자는 영업이익은요 계속 적자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2019년을 고비로 빠르게 개선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다음 주당 수익이 나는 바로 이력입니다. 2019년부터 급속하게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죠. 아직 흑자가 낸 적은 사실 몇 달 전에 처음 낸 건데 제대로 낸 건. 그러니까 크게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작한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게 만든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인공지능도 들어가면서 뭐 디스커버라는 게 얘네 시스템이 있는데 디스커버라는 게 뭐냐면 수많은 컨텐츠가 많으니까 컨텐츠를 본인의 취향에 저격하는 컨텐츠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이 되겠는데요. 결정적으로 보면 취향 저격한 컨텐츠랑 인플루언서 중심의 집중 지원했고요. 특히 오리지널 시리즈의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랑 결국 게임의 시대가 결국 결합될 것을 예견하고 2019년에 소위 스냅 게임이라는 걸 출시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는 계기가 올해 이제 대박이 나는 큰 기도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2018년을 고비로 줄어들었던 이용자 수 감소 앞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2019년부터 다시 급속하게 회복을 되는 것이 바로 팬데믹 전후 그리고 작년에 선제 투자를 한 것이 그러니까 스낵 게임즈라는 걸 나온 거가 이제 대박의 어떤 전초전을 마련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회복의 키포인트는 게임이었네요. 게임과 이제 팬데믹이 어울린 것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팬데믹까지. 네. 제가 사실 이용할 때만 해도 게임은 없어가지고 이제 이용하다가 저도 그냥 관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몇 달 전부터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했다,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매출까지 확인해 보면 2020년 3분기에 52%가 늘어났다고 한 10월 달인가 11월 때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실적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매출이 무려 5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59억 달러를 예측했었는데 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왔고요. 이익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5센트 적자가 예상됐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흑자 전환을 하면서 뭐 플러스 고작 1센트지만 이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서 2억 5천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18%고요. 전분기 대비 2% 모습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명 가입자당 얼마나 매출을 벌어들이냐는 건데요. 가입자당 매출이 2.73달러로 28%나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4분기에도 회사 측에서 전망은 47에서 50%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요. 일간 활성화도 사용자는 2억 한 6천만 명에 거의 근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주당이익의 컨센서스는 7센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익의 추이인데요. 그래서 잠깐 이벤트성으로 이제 이익이 과거에 한 번 정도 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딱 그림에서 보다시피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는 거는 올해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 2분기에 가서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이익이 나는 기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진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은 거죠? 올해 연간으로 보면 제대로 2021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재료 중에 가장 앞서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흑자 전환할 때가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2번이네요, 그러면. 그게 보면 이제 작년에 딱 1년 전에
테슬라의 일센트로 모습이라고 돌아섰을 보실 때, 수 있을 거예요. 앞선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특히 트위터 같은 것도 재미없잖아요. 근데 오늘 스냅 같은 경우 오늘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뭐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런 큰 그림을 매출과 이익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스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뭐 네. 매수 의견을 주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가 있지만 그 올해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게 분명하지만요. 매수는 24명, 보유는 1명 의견을 받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는요. 모건 스탠리만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중립의견에서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아직 목표 주가는 46달러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목표 주가는 훨씬 저 아래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큰 그림에서 물론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을 잠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의 변수인데 이익이 적자 났다가 매출까지 늘어나면서 이익이 흑자 전환할 때 시세는 한번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쓰시는 분이라면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1년은 소셜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이커머스로 확대되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스냅뿐만 아니라 저는 안 하지만 여성분들 아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 핀터레스트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핀터레스트 같은 주식이 오히려 SNS에서는 관심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올해 주목해 볼 만한 SNS 기업 스냅과 함께 핀터레스트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